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입니다. 오늘은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시공자 선정 기준에 대한 핵심 요약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시공자 선정 시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되고 또 어떻게 기준이 바뀌었는지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공사를 선정하는 이벤트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있어서 한 7분 능선을 이제 넘어서고 있다라고 평가할 만하고요. 시공사를 선정할 때까지 지난한 인허가를 경험한 이제 조합 입장에서 그동안 돈이 없어가지고 외상으로 근근히 버텨온 조합의 정비 사업이겠습니다. 조합원들의 뜻에 부합하고 살기 좋은 고급화 건축 시행을 해주게 될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시공사 선정에 대한 굵직한 절차, 제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 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이제 절차, 기준, 그런 것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있는데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는 상위 법이 있고요. 서울시 차원에서의 이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라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시 차원의 기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상위 이제 법률인 도정법에서는 이제 29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이라고 해서 29조 사항을 보시면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굉장히 좀 오버럴한 개념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차원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라고 해가지고 요 이제 위에 이제 도정법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조례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해놓고 있냐 살펴보면요. 77조 시공자 등의 선정 기준의 1항을 보면은 도정법을 얘기합니다. 다른 법입니다. 법에 따라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 조례도 위에 도정법과 마찬가지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최근에 올해 이렇게 이제 변화가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전까지의 서울시 관련 조례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가 아니라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 서울시도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시공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이라고 이제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이 개정 내용은 행정예고까지는 이제 끝났는데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 시공자 선정 기준에 대한 이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 정비계획 및 대안 설계라는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정비계획의 범위를 용적률 및 최고 높이의 경미한 변경도 불허한다 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찰 시 조합은 공동주택 성능 요구서를 입찰 참여자에게 제시한다. 기존의 기준에서는 이제 이러한 말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시공자를 선정을 할 때 조합은 입찰 참여자들에게 이러한 것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이 총액 입찰로 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 시공자는 공사비 총괄계약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 선정된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된 날로부터 45일입니다. 45일 이내에 공사비 총괄 내역서와 관련된 물량 내역서 및 산출 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총액 입찰이 아닌 내역 입찰로 조합이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여자는 물량 내역서 및 산출 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 도서는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기준에서는 이 설계 도서는 정비계획 범위 내가 아니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타이밍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어떤 그 건축 심의, 건축 설계 도서, 건축 자료라든가 그 사업 시행 계획 자료라든가 그 내에서 작성을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더 빨라졌기 때문에 정비 계획 범위 내에서 작성을 이제 하면 된다라는 의미고요. 뭐 이런 4번 내용도 있고요. 5번 내용. 급격하고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분양 공고 전에 조합은 검증기관의 검증을 요청해야 하며 검증 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를 한 후에 변경 계약 체결을 의결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6번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에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사업관리 업무 등에 관하여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자문할 수 있음.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CM,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그런 것을 또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회사에 이렇게 자문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기존의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합은 그 업무적으로 이제 좀 혼란이 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공자들도 이런 것 때문에 좀 복잡한 것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런 CM 업체의 자문을 좀 이제 받겠다라는 그런 조합도 이제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 및 홍보 위반 시 입찰 무효 사항을 이제 신설을 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건설업자 등의 홍보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해당 기준을 또 명시를 한 게 있습니다. 또 9번 내용이 있고요. 또 이 11번 내용 같은 걸 보면 금품 제공 등을 하거나 건설업자 등의 홍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시장은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이제 내용인데요. 좀 이게 조금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시면은 왼쪽은 이제 기존의 기준 내용입니다. 기존의 기준인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기준이 이제 바뀌면서 이름도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1조는 기존이나 변경된 내용이나 특이사항 없고요. 2조 정의 부분에서 기존에는 주목할 내용이 없었는데 이제 변경되는 기준의 내용을 보면은 정의에서 이제 5항에 공동주택 성능 요구서라는 그런 용어 정의를 하나 추가했고 공사비 총괄 내역서라는 것도 추가를 했고요. 정비계획이라는 것, 대안설계 이러한 용어를 새롭게 이제 좀 신설 이제 하게 됐다 이거고요. 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특별히 변동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4조 설계 도서의 작성 기존의 기준안을 보면은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개최 전에 공사 입찰에 필요한 설계 도서로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내용을 반영한 설계 도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공사 원가도 산출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변경이 돼 가지고 4조 1항 조합은 이 사업 시행계획 인가가 아니라 정비계획 내용을
그렇게 이제 좀 이제 앞당겨졌다는 얘기고요. 또 4조 1항의 3목으로 신설이 된 내용이 이렇게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코자 할 경우 공동주택 성능 요구서를 입찰 참여자에게 제시를 해야 되고요. 또 4조의 2항에서는 신설된 내용인데 조합이 총액 입찰로 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는 공사비 총괄 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 선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공사비 총괄 내역서와 관련된 물량 내역서 및 산출 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이 내역 입찰로 할 경우에 입찰 참여자는 물량 내역서 및 산출 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조 내용을 보면은요. 기존에는 조합은 이제 설계도서 및 공사 원가가 산정된 경우에는 공사 원가에 대하여 자문을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서울시 계약심서 부서라든가 전문기관에. 그리고 이 항에서는 공사 원가 자문 결과를 시공자 선정 시 공사비 예정 가격 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었는데 이 5조 공사 원가 자문이 이제 어떻게 수정이 되느냐 하면은 제목부터 5조 공사 원가 자문, 공사비 검증 등 이렇게 바뀌었고요. 5조의 3항이 이제 신설된 이제 항입니다. 읽어보면 조합은 최초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 분양 공고 전에 설계 도면, 변경 전후 물량 내역서 및 산출 내역서 등 공사비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조 4항도 신설된 내용인데 조합이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시공자는 변경 전후 물량 내역서 및 산출 내역서 등 공사비 검증을 위한 서류를 조합에 제출해야 하며 조합은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검증 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 후 변경 계약 체결을 의결받아야 합니다. 5조의 6항도 신설된 내용인데 시공자는 조합의 공사비 증액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공지원자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공공지원자는 공사비 검증 절차 이행 필요성을 검토하여 조합 및 시공자 및 시장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또 7항도 신설됐는데요. 조합은 시공자 선정 전에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의 경제성 검토, 입찰관리,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 업무 등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6조 입찰의 방법은 주목할 사항이 없고요. 7조도 마찬가지고 8조 입찰 공고 등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크게 변동된 내용은 없고 9조 대안 설계 제안 시공 내역 제출 등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왼쪽에 기존안과 변경된 내용이 특별히 변화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기존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보시면은 9조 1항은 사업 시행 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대안 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변경이라든가 혁신 설계, 특화 설계 그러한 것은 이 시공자는 조합에 제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동안 많이 현장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제시되고 그런 적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조 2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9조 3항은 건설업자 등이 대안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원안이 아닌 제안 내용으로 해당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9조의 4항은 건설업자 등이 제안한 대안 설계에 따라 후속 절차가 이해되는 과정에서의 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액 등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건설업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게 되는 것은 시공자가 그 비용 부담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조가 보면은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한다라는 건데 이것이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수정된 내용은 보시면 조합은 입찰 시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은 지체 없이 해당 업체명과 부정당 사유 및 일자 등을 공공지원자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요. 그 다음 각호라는 것이 어떤 거냐?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 그런 거 하고, 또 하나 호는 입찰 신청 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이런 것을 말하고요. 3항에서는 입찰 참여자가 관련 조항의 설계 또는 대안 설계 등을 위반하여 제한한 경우와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 사은품 제공 등을 한 행위가 1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 참여자의 입찰은 무효로 본다. 그리고 4항도 신설된 건데, 이에 조합은 입찰 참가를 제한받거나 입찰이 무효된 건설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1조 현장 설명회는 기존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용 및 공사 도면 등을 포함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내용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서, 공사 도면, 공사 시방서, 물량 내역서, 또 산출 내역서 작성 방법 및 설계도서 열람 방법, 이런 거였는데, 이제 수정된 이제 오른쪽 내용을 보면은 현장 설명에 관련 정비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였는데 이제는 정비 계획 내용 및 설계 도면 등을 포함한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비 계획의 내용은 왼쪽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내용과 좀 다르죠. 당연합니다. 정비 구역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 도서, 또 설계 도면, 공사 시방서, 물량 내역서, 공동주택 성능 요구서, 공사비 총괄 내역서, 물량 내역서 또는 산출 내역서, 이러한 것으로 이제 현장 설명회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됩니다. 12조는 특별히 주목할 내용 없고요. 또 13조 입찰 제안서 비교표 작성도 기존처럼 이렇게 조합이 비교표를 이제 작성해야 된다. 똑같고요. 또 14조도 주목할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5조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조문이 이렇게 신설이 됐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건설업자 등의 홍보라는 이제 조문인데, 보시면은 1항과 2항에서는 조합은 총회에 상정돼 건설업자 등이 결정된 때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건설업자 등의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해야 하고, 이 경우 조합은 시공능력, 공사비 등이 포함된 객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합동홍보 설명회를 개최할 때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를 해야 하고요. 15조의 3항은 건설업자 등이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업체 등에게 사은품 등 금품, 물품,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15조 4항은 조합은 최초 합동홍보 설명회 개최 이후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의 홍보 공간을 한 개소 제공하거나 건설업자 등이 공동으로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제공코자 하는 공간 한 개소를 홍보 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15조 5항, 이 경우 건설업자 등은 사전에 홍보를 수행할 직원 명단을 조합에 등록해야 하며, 명단 등록 이전에 홍보를 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홍보 직원이 홍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15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의결인데요.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기존에는 총회 상정 건설업자 등 중 어느 하나도 출석 서면 의결권을 포함해서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기만 하면은 그 얻은 시공자가 선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출석조합원의 과반수입니다. 출석조합원의 과반수인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오른쪽처럼 이제 변경이 되었느냐 하면은요. 조합은 조례 77조 1항인 조합원 과반수 찬성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며 세부 선정 방법은 조합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 77조 1항의 내용이 이 출석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득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출석조합원은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 조합원 수가 1000명이면은 출석조합원이 이제 뭐 500명 이상만 이제 출석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600명이 출석을 했다. 그러면 그 600명이 과반인 301명으로부터 이제 동의를 받은 회사가 이제 선정이 되면 되는 건데, 오른쪽처럼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라고 보다 타이트하게 되는 경우, 만약에 조합원 수가 총 1000명인데 뭐 이제 이런 출석 조합원이 뭐 600명일 수도 있고요. 뭐 700명일 수도 있는데, 출석 조합원은 당연히 이제 요건에 충족해야 되지만 이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득해야 됩니다. 즉 조합원이 총 1000명이면은 501명 정도의 그거를 이제 찬성표를 얻은 회사가 이제 시공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조항들은 별 주목할 내용이 없고, 이제 감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감독과 관련된 내용인데 뭐 이런 것을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하나 신설된 조항이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등이라고 돼가지고 시공자 선정된 것을 취소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시장은 건설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에게 건설업자 등의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그 건설업자에게 조합과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명을 받은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건설업자 등이 법 132조 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법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떤 거냐 하면은 금품, 향응,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 또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 시공과 무관한 것에 대한 제한을 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러한 것이 있고요. 이 정도로 가장 이제 기준이 되는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시공자 선정 기준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시기가 기존의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서 조합 설립 이후 인가로 이렇게 앞당겨서 이제 선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매우 이제 긍정적인 내용으로 봅니다. 매입이 한 1년 정도는 사업 기간의 단축 효과를 이제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선정 요건이 총회, 조합원 과반 참석 및 조합원 과반 득표 얻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에서 참석 조합원의 과반이 아니라 총 조합원의 과반 득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서울시가 왜 이렇게 타이트한 기준을 세웠는지는 의문입니다. 다음에 3번, 총액 입찰 방법을 통해 선정될 경우 45일 이내에 공사비 총괄 내역서와 관련된 물량 내역서 및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은 일정상으로 45일 이내에 한다는 것이 좀 무리한 일정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번째, 시공자의 홍보활동 제약이 보다 심해졌으며 관련하여 시공자 지위 선정 취소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서울시의 모든 정비사업 지역들에서의 시공사들의 홍보활동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남뉴타운 4구역과 이제 5구역의 조합에서도 지금 이번 이제 본 그 서울시 조례 및 이제 기준에 따라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될지 많은 검토가 진행 중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동영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라든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